여러분, 클로드의 코워크 들어보셨나요? 며칠 전 엔트로픽에서 이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사스 회사들의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클로드에서 출시한 바이브 코딩 툴인 클로드 코드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대세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터미널 기반이다 보니까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좀 있었습니다. 이 클로드 코워크는 그런 비개발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비개발자 전용 클로드 코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AI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다, 혹은 아직 쓸만한 수준이 못 된다, 이렇게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클로드 코워크를 직접 테스트해 보면서 실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드 코워크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업무 생산성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코워크는 클로드의 데스크톱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버전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클로드 for 데스크톱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리서치 프리뷰다 보니까 맥 데스크톱 앱에서만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클로드를 유료 구독을 해주셔야만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당연히 윈도우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먼저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맥에서 클로드 데스크톱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 사이드바에서 챗 옆에 이제 코워크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워크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클로드 코워크가 기존의 이 챗 화면과 다른 핵심적인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좀 더 손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Work in a Folder라는 옵션이 있죠. 여기 누르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다운로드 이렇게 패스를 지정을 하면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를 접근할 수 있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폴더에 파일을 참조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물을 생성해서 이 폴더에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 로컬 파일 시스템의 디렉토리를 손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 챗 화면과는 다르게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가 챗으로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번 해주고 끝나게 되죠. 그럼 거기에 우리가 이제 추가 질문을 하면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핵심적인 목표를 제공을 해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투두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프로그레스 바가 있죠. 이 프로그레스 탭에 클로드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로 업무를 실행할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체크를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떤 폴더로 작업을 할 건지 여기 또 같이 보여주고, 컨텍스트는 어떤 걸 활용할 건지, 또 우리가 외부 툴 같은 것도 연동을 한다면 어떤 툴을 연동해서 작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우측 사이드 패널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 작동하는 거 보면 느끼시겠지만 클로드 챗 어시스턴트보다는 클로드 코드랑 작동하는 방식이 좀 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뜨는 화면은 좀 더 챗 어시스턴트랑 유사하게 뜨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클로드랑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일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코워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클로드 코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로컬 파일에 접근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컬 파일에 접근해서 파일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폴더에 정말 많은 파일들을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도 우리가 바탕화면이나 특히 다운로드 폴더 같은 데는 이런 수많은 파일들을 다운로드 해놓고 정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수많은 파일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요거를 정리해달라고 한번 클로드 코워크한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요청하실 때는 여기 이미 그 예시로 제공해주는 옵션 중에도 Organize Files라는 옵션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는 이미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제공해주는 서제스천을 활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Organize Files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에서 폴더 명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워킹 폴더에 저희가 기존에 이 다운로드 폴더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폴더를 클로드 코워크가 접근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식으로 오르거나이즈를 하고 싶은지 질문을 줬죠. 파일 타입 기준으로 할 건지, 뭐 날짜 기준으로 할 건지, 프로젝트 기준으로 할 건지 이렇게 질문 줬는데, 프로젝트나 토픽 이런 거 기준으로 묶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통 다운로드 폴더는 중복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중복 값을 발견하면 지우지는 말고 리뷰할 수 있게 생성을 해줘라. 그리고 어떤 파일이나 폴더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질문을 해줬네요. 이것도 요청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랑 리시프트 폴더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폴더는 남겨두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꽤 정교하게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랜을 이렇게 제공을 해줬네요. 어떤 구조로 나눠서 정리할지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꽤 괜찮죠? 폴더 어떤 식으로 생성하고 컨텐츠는 어떤 걸 넣을 거고 거기에 해당할 파일들은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듀플리케이트를 리뷰할 수 있는 텍스트 리포트도 생성을 해준다고 하네요. 진행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레스 바에 1, 2, 3, 4가 생성이 됐죠. 이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진행할 때마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 스트럭처를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바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체크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파일들을 잘 이동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동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빠르게 작업을 해주고 있죠. 네, 이제 다 이동을 시켰네요. 그럼 또 여기에 이제 크로스를 체크를 해주겠죠. 네, 모든 파일 이동 완료. 그 다음에 중복 파일을 분석하겠다. 네, 분석했고 서머리 리포트를 작성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듀플리케이트 리뷰랑 서머리 생성을 해줬죠. 여기 클로드 코워크의 워킹 폴더 안에서 눌러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파일을 오픈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클로드 코워커에서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제외된 폴더 그리고 중복 파일 검토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듀플리켓 쪽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듀플리켓으로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잘 출력을 해줍니다. 실제 파일 스트럭처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 엑스포트 관련된 거 딱 정리가 됐고 스크린샷 관련된 것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컨설팅 관련된 거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렇게 잘 분류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순히 파일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시트로 정리해주는 작업을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 사업 하시거나 작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영수증 관리하는 게 꽤 번거롭죠. 사진을 찍어놓긴 하는데 요거를 나중에 이제 시트로 정리를 해주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클로드 코워크한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여러 리시트 샘플을 생성을 해놨는데요. 네, 이런 샘플 리시트가 있고요. 요거를 그럼 받아가지고 클로드 코워크가 시트로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을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수증이 들어있는 폴더 위치를 설명을 해줬고요. 이 영수증도 확인하고 영수증 사진을 분석해서 날짜, 업체명, 금액, 결제 수단 추출해서 expenses.csv 파일로 정리를 해줘라. 금액 합계도 맨 아래에 넣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프로그레스 바에 어떤 작업을 실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투두 리스트로 잘 정리를 해줬고요. 벌써 이제 파일들은 먼저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파일 분석 작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워킹 폴더에 보니까 이 리시트들 먼저 이렇게 불러왔네요. 로드하고 CSV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챗 화면에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나 워킹 폴더 이런 화면들이 없다 보니까 클로드가 어떤 작업을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 코워크는 우측에 이렇게 단계별로 잘 보여주다 보니까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파일 생성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됐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폴더로 갈 수 있는 아이콘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이 폴더로 바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저는 지금 맥을 쓰다 보니까 넘버스로 지금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엑셀이 이제 기본 앱이면 엑셀이 바로 연동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정리를 잘 해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줬죠? 날짜 기준으로 소팅도 해줬고요. 업체명이랑 금액, 합계, 결제 수단까지 잘 정리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거를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결제 올려야 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시트로 코워크로 한 번에 정리해서 활용하실 수 있겠죠. 확실히 코워크가 로컬 디렉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업무를 실행할 수 있다 보니까 내 로컬 파일에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진행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이게 이제 권한을 주게 되면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제공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줬을 때는 삭제 작업은 하지 마시고 검토할 수 있게 따로 모아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문서라면 애초에 접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백업을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클로드 코워크를 활용해볼 만한 분야가 리서치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웹 리서치를 통해서 리포트를 하나 제작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한국의 2025년 AI 스타트업 투자 동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줘. 그리고 관련 뉴스 기사를 30개 이상 찾아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리포트를 마크다운 파일과 웹 대시보드 형태로 제작을 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코워크도 우리가 활용을 하지만 기존 클로드에서도 웹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거를 한번 기존 클로드에서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그 클로드 챗 버전은 바로 이제 작업을 진행하죠. 다시 질문을 하지 않고요. 반면에 이제 클로드 코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해줘요. 그래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독자와 용도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영진 보고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경영진 보고용이다. 그리고 분석은 종합 분석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시각화 요소는 이것도 전체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작업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완성이 되면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챗 버전에서는 제가 30개 이상의 기사를 찾아서 핵심 내용을 정리하라고 썼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10개씩 리설트를 가져왔네요. 반면에 이 코워크는 4가지로 지금 나눠서 병렬로 실행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키워드별로 10개씩 지금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도 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방대한 기사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둘 다 작업이 끝났는데요. 클로드 코워크가 확실히 더 많은 기사들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크다운 리포트를 비교를 해볼까요? 네, 요게 이제 클로드 코워크가 작성한 마크다운 리포트고요. 분석 기사 수는 45개입니다. 챗 버전에서도 뉴스 기사를 30개 이상 여기는 이제 기록을 해줬네요. 32개가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일단 여기 소스로는 32개를 추가를 해줬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 비슷하긴 한데 이제 코워크가 대표 사례도 들어주면서 좀 더 구체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개요, 네, 숫자는 다 비슷한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민간 자본 비중이라는 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 사례를 보면 지금 코워크에서는 탑 15을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해줬고요. 이 챗 버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리스트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표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헬스케어 부분은 또 표로 정리해주고 위에 AI 부분은 그냥 이렇게 줄별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코워크가 좀 더 정리를 잘 해주는 것 같죠? 그리고 분야별 투자 분석 쪽을 보면 이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주요 기업이랑 키 메시지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측에도 이렇게 핵심 트렌드 분석해서 내용들을 좀 써줬고요. 확실히 코워크로 리서치를 시켰을 때 좀 더 많은 소스를 참조하고 또 내용을 구성해주는 것 자체도 그 목표에 맞게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대시보드도 한번 비교해볼까요? 대시보드를 코워크 같은 경우는 크롬으로 바로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롬으로 열어줬고요. 클로드 챗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일단 디자인도 클로드 코워크로 만든 왼쪽 디자인이 좀 더 깔끔한 것 같긴 합니다. 내용도 좀 더 여기가 많죠. 신규 유니콘 기업 또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있고요. 투자 통계, 여기는 투자 비중 변화, 그리고 분야별 투자 정리해주고 있고 AI 반도체가 33.6%, 생성형 AI와 LLM이 22.6%, 여기는 그냥 반도체, AI 딥테크 이런 식으로 좀 분류 이름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애초에 요청을 할 때 한국 AI 스타트업 투자 동향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분류가 보면 확실히 다 AI와 관련된 거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 우측의 챗 버전은 헬스케어 바이오, 금융 핀테크, 쇼핑 이커머스, 기타 이게 AI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다 AI랑 관련된 게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랙티브하게 이런 것들도 누르면 사라지고 요거는 둘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투자 비중 변화 이런 것도 이제 정리해줬고 비중 변화는 코워크에만 있습니다. 비중 변화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주요 투자 사례 잘 정리를 해줬고요. 이쪽은 투자 사례를 정리를 해주긴 했는데 개수가 코워크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내용이 이 코워크 버전이 좀 더 알차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순히 웹 서칭이 아니라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직접 스크롤을 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그거를 요약해주는 작업도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클로드 데스크톱은 커넥터로 클로딩 크롬이랑 컨트롤 크롬이라는 그 커넥터들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서 이걸 이제 활성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하나 열어주고 크롬을 활용해서 KB 부동산에서 잠실 엘스 공급 기준 25평의 시세 정보를 찾아서 최근 실거래가와 매매 시세 현황을 정리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볼게요. 그러면 직접 KB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세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 가져와서 요약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브라우저를 우측에 켜놨는데요. 이 브라우저에서 직접 크롬으로 KB 부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지금 탭을 하나 열었죠. 탭 열고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기에 왼쪽에 채팅창에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항상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먼저 검색창에 잠실 엘스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검색창에 지금 잠실 엘스를 입력을 했네요. 들어왔고 드롭다운 선택해서 지금 평형대를 바꾼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옵션에서 평형 변경까지 잘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형을 원하는 평형대로 지금 수정을 했죠. 실거래가 탭도 클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보 수집한 걸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브라우저 컨트롤하는 서비스들이 있기는 했는데 좀 성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코워크를 쓰시면 이 정도 복잡도까지는 잘 작동하고 정보 가져와서 정리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트가 이런 형태보다 더 복잡하거나 동적으로 로딩되는 요소가 훨씬 많으면 여전히 이렇게 브라우저 컨트롤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간단한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폼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정보 크롤링해서 요약해주는 작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클라우드 코워크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리포트를 만드는 작업도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순히 브라우저로 크롤링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최신 10K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폴더에 엔비디아 재무제표 폴더를 만들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줘라. 그리고 이제 리포트 저장한 다음에 저장된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주요 지표와 최근 3년 실적 추이를 정리하고 적정 주가 산정과 투자 의견이 담긴 리포트를 제작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프로그레스 바에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를 정리를 해줬죠. 먼저 엔비디아 10K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겠다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접근하고 있죠. 그러면 10K 파일 목록을 찾았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서에 들어가서 HTML로 저장을 하고 재무제표 섹션으로 이동을 해서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네, 재무제표 섹션으로 이동을 자동으로 했고요.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다 확인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저장을 했죠. 이 엔비디아 10K 요거를 HTML 형태로 저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리포트는 워드 문서로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스도 활용을 하죠. 그래서 클로드 스킬스에 그 워드 문서 작성해주는 스킬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로드해서 활용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리포트를 작성해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10K 소스 링크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소스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링크를 이렇게 담은 텍스트 문서를 생성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가 그 10K 리포트 링크를 같이 달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워드로 지금 연동을 해줬네요. 워드 문서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Investment Analysis Report 작성해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리포트에 폰트 컬러도 엔비디아 컬러를 썼네요. 나름 센스 있게 엔비디아 컬러를 썼고요. Executive Summary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시면 Financial Performance Analysis 여기 정리를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Balance Sheet, Cash Flow, Valuation, Intrinsic Value Estimation,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줬네요. 투자 가설, 리스크 팩터, 결론은 사라. 엔비디아를 사라고 클로드 코워크는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요청한 그 10K 리포트를 잘 가져와서 그 정보들을 일단 추출을 했고요. 추출해서 재무제표 기반으로 분석도 하고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이렇게 워드 문서를 깔끔하게 작성까지 잘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런 깨알 디스클레이머까지 작성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염두하셔야 되는 거는 리서치할 때 좀 더 포괄적인 업무를 요청하게 되면 이 클로드 코워크는 단계별로 쪼개서 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챗 어시스턴트보다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UI가 복잡한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서치보다 파일 생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기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컨텐츠 자동화 에이전시 사업을 준비 중이다 라고 했을 때 고객 관리나 비용 매출 관리, 프로젝트 관리, 간트 차트, 업무 프로세스, SOP 이런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각 시트별로 적절한 컬럼 구조와 샘플 데이터도 넣어줘. 이렇게 시트 구조를 잡아주는 작업을 요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도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작업을 요청할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 준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업 규모와 타겟 고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을 해주네요. 우리는 1인 창업 프리랜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I 컨텐츠 서비스를 어떤 걸 제공을 할 거냐, 종합 컨텐츠 자동화라고 해볼까요? 이제 시트 구조를 생성을 해주겠죠. 네, 그러면 지금 제작을 해줬습니다. 시트 어떻게 구성했는지 알려주고 있고요. 엑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확인해 보시면 샘플 데이터도 같이 넣어줬죠. 잠재 고객 관리 넣어줬고, 그 다음에 비용 매출 관리 해서 순이익이랑 이익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젝트, 간트 이런 식으로 활용해라.
업무 SOP도 정리해줬고요. 대시보드. 자, 대시보드에서 수식도 걸어줬네요. 네, 수식 걸어서 가져오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초안으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시트 만들어주는 거 말고 PPT 제작이 좀 더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엔비디아 투자 의견 리포트 생성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활용해서 10장짜리 PPT 슬라이드로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볼게요. 그리고 엔비디아 사이트 여기 들어와서 이런 컬러 같은 거 확인한 다음에 이 컬러 디자인을 활용해서 PPT를 제작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성 요청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존의 그 워드 문서를 기반으로 PPT를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브랜드 컬러도 반영을 해줄 수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먼저 그 엔비디아 사이트를 들어가서 컬러 확인하겠죠? 네, 여기 제가 지정한 사이트 들어왔고요. 들어와서 엔비디아 브랜드 분석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생성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엔비디아의 그린을 활용하고 다크 테마로 해서 만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열어보면 꽤 괜찮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일단 엔비디아 컬러를 잘 활용을 했죠. 여기도 넣어줬고 여기도 넣어줬고, 그리고 Investment Analysis Report 해서 생성을 해줬고요. Executive Summary에 이제 일단 사라,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 같은 거 분석을 잘 해줬습니다. 내용들을 잘 넣어줬죠. 그래서 기본 뼈대로는 충분히 활용해볼 만한 수준으로 이렇게 제작을 잘 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고 같은 건 반영을 못 해줬는데, 로고는 우리가 뭐 미리 디렉토리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다음에 넣어달라고 요청해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충분히 초안으로 활용해볼 만한 수준으로 PPT 제작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 코워크한테 데이터 분석도 한번 요청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시티즌 데브 구시 비디오 리스트라는 CSV 파일에 제 채널의 영상 정보들을 담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뭐 주제나 페르소나 같은 것도 좀 분석을 하고, 주요 지표별 추이, 뭐 조회수나 인게이지먼트 등 주요 지표에 대해서 또 추가 분석, 그리고 향후 컨텐츠 전략 제안,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달라고 한번 요청해볼게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대시보드 형태의 HTML 파일로 만들어달라. 이 CSV 파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워킹 폴더로 가져왔죠. 그 이후에 제가 하라고 했던 분석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를 완성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 이런 거 보면 총 영상 수, 뭐 조회수,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채널 페르소나 분석, 뭐 주제 변화,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네요. 앱시트, AI, NLN, 자동화, 뭐 MCP, 제미나이, 챗GPT, 그리고 인기 태그 분석, 뭐 성과 지표 추이, 요일별 뭐 성과, 주제별 구독자 전환, 주제별 평균 좋아요, 고성과 영상, 그리고 컨텐츠 전략 제안까지 이렇게 잘 제작해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석하는 형태는 프롬프트를 주실 때 원하는 형태로 좀 구분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그거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생성해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오늘은 클로드에서 새롭게 출시한 클로드의 코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클로드 코워크의 장단점을 정리해보자면, 장점은 로컬 파일에 일단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그 로컬 파일도 접근해서 분석하고, 외부 커넥터를 활용하시면 크롬 같은 거를 활용해서 또 데이터 수집하고, 에이전틱한 워크플로우를 활용해서 복잡한 업무를 실행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을 실제 파일로 생성하고 그거를 또 내가 원하는 디렉토리에 저장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한 번에 해결을 해준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 가성비가 좀 아쉽습니다. 이 클로드 코워크가 워낙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실행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그 유세지 리밋에 빠르게 도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해보시려면 최소한 $100짜리 맥스 플랜은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값어치를 하기에는 구글 제품들이랑 연동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생성을 해주거나, 뭐 구글 워드, 구글 슬라이드 이런 생성이 안 되고, 그리고 커넥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제공되는 것들이 꽤 있기는 하죠. 하지만 활용하다 보면 안정성이 아쉬운 커넥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용하게 활용을 하려면 이 커넥터 기능도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보안 측면에서도 아직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우리 의도와 다르게 뭐 파일을 삭제한다라던가, 아니면 브라우저 컨트롤 같은 거 쓰실 때는 프롬프트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트에 우리가 원치 않는 디렉션을 이렇게 숨겨놔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을 시킨다라던가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클로드 코드 같은 바이브 코딩 UI에서 코딩 업무를 하는 건 괜찮지만 코딩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하는 거는 좀 직관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의 강력함을 이렇게 챗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해준 거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
리서치 프리뷰다 보니까 $100 이상까지 주고 모든 사람들이 써야 되냐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클로드 코워크가 보여준 방향성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진짜 AI가 단순히 대화 상대를 넘어서 실제로 일하는 동료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산성은 규모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AI 에이전트 시스템은 바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앞으로 구글,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AI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에이전트 기능을 발전시킬지, 그리고 업무용 생성형 AI 시장을 누가 리드를 하게 될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부시였습니다.